이제 그 배우자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와 자녀 사이는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것 때문에 꼬였다고 뭐 어떻게 원망을 해서 뭐 해결되거나 바뀌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데뷔한 지 20년 만에 이제서야 겨우 금잔디를 밟는 인생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무슨 20년을 보내셨는지 우리 금잔디 마담님의 이야기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엄마 아빠 나 낳은 걸 미안해 하세요. 저는 올해 데뷔한 지가 22년 차 됐고요. 네, 트로트 음악을 한 지가 제가 태어나서 노래를 굉장히 곧잘했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부유하진 않았지만 엄마 아빠가 두 분이서 모시면서 저를 뭐 이렇게 부족하지는 않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개인 택시를 사서 개인 택시를 괜찮은 건데 그럼. 강원도에서 이렇게 뭐 그러실 정도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빠도 나름 지금 이제 저희 나이 때니까 30대 중반 막 이때였으니까 사업을 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몰래 택시를 파시고 맞아. 네, 그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택시를 파시고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바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1년 만에 망하면서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교복값이 없어서 18만 원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엄마가 그 상황을 눈치를 채고 뭐 이렇게 어렵게 또 만들어서 아빠 보고 찾아다 빨리 달라 교복이라도 애를 교복을 입혀 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 돈마저 아빠는 급하니까 고수도판에 가서 이 돈을 조금 빨리 굴려서 어떻게든 내가 지금 사업은 다 망해 있고 돈은 아무것도 없고 애는 학교를 보내러 가니까 이제 그렇게 아빠 마음은 물론 알아요. 모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혈기왕성할 때시고 이성적으로는 그때는 뭐 부모 원망 이런 것도 몰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교복은 얻어 입어야 되는 거고 부모님한테 용돈은 받는 게 아닌 것이고 내가 그렇게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최선을 다해서 교복도 얻어 입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을 어쨌든 했는데 엄마 아빠는 그 와중에도 계속 몇 번을 실패를 거듭을 하셨고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 아빠가 다 뿔뿔이 흩어지시는 상황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이모네 창고에 가 사셔야 됐고 아빠는 여인숙 방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사셨고 저는 이제 우선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모아서 대학을 가야긴 해야 되니까 왜냐면 저는 꿈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게 그 계획대로 가려면 다 돈이 필요했는데 집에다가는 뭐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아빠의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1년간 재수를 하면서 제 돈을 학비를 벌고 아빠 빚을 계속 갚아야 했고 재수하면서요? 네, 그래서 1년을 전 재수를 했어요. 재수하면서 그러면 네, 저는 아르바이트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때 알바를 4개를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볼링장부터 시작을 해서 수작도 힘든데. 네, 새벽에 그 생선 쓰레기 청소만 해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아우 힘든 거. 그 생선 그 회 쓰레기 청소기 때문에 돈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서까지 4가지를 해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학비도 벌어놓고 아빠 빚도 다 갚아놓고 이제 뭐 거의 열심히 갚고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거긴 장학생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낮춰서. 포기하고 낮춰서 갔다가 공부를 거기서 1등 장학생을 해서 편입을 1등 장학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또 받으려고. 예. 진짜 대단한 딸이고 부모님이 진짜 자랑스러워 하시겠네요. 왜 그렇게 근데 어쨌든 아빠 때문에 이미 꼬였기 때문에 뭐 자랑스러워 하거나 말거나 뭐 관심은 없었어요. 예. 뭐 원망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왜 날 낳았을까라는 생각만 항상 하면서 당연히 나는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 도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가서 서울로 편입을 해서 왔어요. 가고 싶은 학교로 와서 왔는데 서울을 가면 반짝반짝거리는 데 가서 무조건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무조건 노래 좀 시켜주세요. 7시 타임, 8시 타임, 9시 타임 이거를 8개를 제가 다 연예부장님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5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8군데의 나이트클럽과 캐바레를 다니면서 혼자 엄청 힘든. 학교 끝나면 20대 학교 끝나면 네, 저 22살, 23살 때였어요. 대학생 때 네. 아, 그래서 빚을 갚고 했는데 얼마를 갚으신 거예요? 거의 총 다 하면 10억이 조금 안 돼요. 10억이 조금 안 돼요. 20대 10억이 조금 안 20대 돼요. 그렇게 벌 수 있구나. 네. 저는 진짜 노래를 정말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뭐 소속사도 뭐 계속 무너지고 배신당하고 뭐 하고 하다가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해서 은행 빚을 다 갚아갈 시점인데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지? 나 저기 네 아빠 누구누구 친구인데 네네네 금잔디가 이렇게 잘 나가면은 내 돈은 갚아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한 1억이 넘는 돈인 거예요. 또 그때 당시 또 10억을 갚았는데 와, 근데 정말 아. 그러시더니 저희 엄마가 그때 통장을 계속 못 쓰고 계시다가 고속도로로 제가 알려지면서 통장을 쓰게끔 만들어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 통장을 다 차 압류? 뭐 이걸 다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제가 펑펑 울면서 왜 아빠 때문에 또 우리 엄마가 뭔 죄로 또 통장도 내 이름으로 못 쓰는 상황이 되고 또 이게 또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부터 아빠 원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정말 아빠 하나 때문에 모든 가족이 나 지금까지 고생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정말 아빠가 너무 밉다. 내가 남자를 만나라 봐라. 진짜 남자라는 사람은 다 이런 건가? 왜 자식을 나눴으면 자식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왜 짐을 주는 거야? 그리고 왜 와이프한테 맨날 이렇게 힘겨움을 뭐 이런 게 막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2년 동안 정말 또 숨 쉬지 않고 일만 했어요. 해갖고 다 갚고 엄마가 진짜 곰팡이가 너무 쓸어가는 월세방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엄마한테 울면서 엄마 내가 진짜 아빠를 너무 원망하는데 엄마가 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야? 그러니까 난 내 통장으로 너가 아빠 때문에 맨날 내 통장 한 번 못 써보는 거랑 저런 저기 그때 아파트가 막 우리 올라가고 있었고 원래 이게 막 뼈대를 막 만들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저 아파트 저런 데 살 수 있을까 모르겠다. 엄마는 이제 포기했구나. 근데 그때도 저는 아니 남들은 아파트를 사갖고 딸한테 물려주고 한다는데 나는 왜 엄마는 나한테 이딴 소리를 한대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반드시 저 아파트는 내가 엄마한테 사준다라는 생각했죠. 그래서 그거를 2015년도 16년도 그쯤에 다 갚고 바로 사드렸어요. 그 아파트를 그걸 사드리고 통장 다 풀어드리고 아빠 빚 다 갚아드리고 2017년도에 공황장애가 바로 오더라고요. 다 하고 그걸 하고 다 나니까 하고 나니까. 자기가 네. 그게 하고 이렇게 딱 오는데 이게 와, 아마 저는 10층에 살았는데 그 뛰어내리면 아플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일을 하러 제가 기어서 올라갔어요. 무대를 기어서 올라가면 팬들이 막 그 금잔디 막 응원해주시고 노래를 따라 불러주시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잠깐 잊고 노래를 그걸로 잠깐 있고. 네. 맞아, 잠깐이죠. 그리고 아닌 척하고 웃으면서 내려오다가 무대에서 기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공황 장애라는 게 어. 나갈 수가 없어요. 활동을 할 수가 일을 없어요. 했대잖아. 근데 그 10개월 동안 일했다는 게 대단하다. 진짜 정신력이에요. 엄청나게 진짜 정신력을 힘들어. 버텨낸 거예요. 그 책임감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진짜. 10개월 만에 어떻게 낫긴 나았네. 정말 감사하게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지내오다가 최근에 그리고 사실 코로나라는 시국 때문에 제가 좀 쉼이 있었잖아요. 여유가 있었잖아요. 좋았겠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나도 그 외롭긴 하네. 굳이 모든 세상의 남자가 아빠 같지만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연애를 오니까 했는데 왜? 또 아빠의 그 모르는 것들이 돼. 또 나왔어요? 사업을요? 이게 사업 시작을? 근데 이게 작은 것들. 아니 작은 게 모여서 그냥 그렇게 그것도- 되니까. 근데 아빠가 아예 끊어야 되는데 아빠. 근데 아빠가 이거를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엄마가 내가 아빠 어떡하냐, 이거 얘기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얘기해. 다 얘기해.
이제 참 나 여유도 있고 나 아니야. 모든 게 그 얘기도 하면 진짜 안 앞으로 돼. 자꾸 그 얘기 하면 이러면 안 돼. 내가 돼. 더 이상 여유도 진짜 나 있기도 결혼도 하고. 못하고 연애도 못할 그러면 안 거야. 다 해. 그러니까 아빠가 내가 아직까지 기운도 있고 뭔가 해보고 싶은 의욕이 있는데 딱 버스 딱 한 대만 사서 버스? 아빠 관광회사를 운영을 관광 하셔서 버스. 망하신 거거든요. 근데 딱 한 대만 사서 해보시고 싶다는 거예요. 버스. 근데 버스에 버스 얘기만 들었어. 그러니까. 정말 막 속이 막 울렁거리는데 아빠. 자 지금부터는 엄마 아빠 제가 편하게 끝까지 저는 효도할 거고요.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원망도 안 하고 후회도 안 합니다. 허나 이런 거에 대한 일을 제발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하고 이제는 이런 얘기 하실 거면 저는 이제 안 오겠다고 집에. 박수. 잘하셨어. 잘했어. 진짜 그랬어요.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나 너무 말을 걱정했어. 너무 늦었어. 걱정했어. 그렇게 하고 근데 제가 이번에 22주년인데 코로나 2년을 빼서 20주년 기념 앨범을 올해 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타이틀곡이 당신은 명작이라는 곡인데 그 곡을 타이틀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래를 받자마자 가사를 보면서 아빠야. 네 원망스럽기도 하면서도 엄마 아빠더라고요. 그냥 그들이 계시기에 내가 그려져서 나왔고 그리고 내가 또 그들을 올리고 웃길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도 나고 그들이 내 손을 놓으면 나는 정말 아무도 없고 그래서 끝까지 건강하시게 저의 손을 잡아주셔야 될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 번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글들도 많이 올리시고 생각도 하시는데 너무 그러실 속상할 수 것 같아. 없다는 얘기를 오늘 동치미에서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이 동치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엄마 아빠께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표현은 못하지만 끝까지 엄마 아빠는 저의 명작이십니다. 그래서 저의 손을 놓지 않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사고만 치지 마세요, 아빠. 사랑합니다. 듣는 내내 막. 아니 김원효 씨가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주고 싶어. 어머, 맞아. 그 정도 김원효 씨 그 정도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김원효 씨 만나고 행복해졌으니까 좋은 남자 꼭 만나서 진짜 좋은 가정 나도 지금 딱 꾸렸으면 좋겠어. 누가 있으면 나 너무 나도 생각이 들었어. 결혼. 아니 너무 얘기 들어보니까 심진아 씨하고 너무 비슷해. 나도 그 생각했어. 진짜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어. 너무 비슷해서 생긴 것도 비슷하고 등치도 비슷하고 이렇게 아니 정말 좋은 남자 비슷한 남자 만날 것 같아. 이제는 행복했으면 아 진짜 좋은 남자. 진짜 나도 만날 딱 거. 그 마지막일 때 나타났는데 이제 딱 이게 지금이야. 나타날 징조예요. 아니 근데 장기 씨 보면 네. 굉장히 그 사랑을 받으신 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내신 게 부모님 사랑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잘하실 수 있어요. 연애해도 하세요. 응원합니다. 네. 진짜. 아니 꼭 좋은 인연. 네. 아무리 나이 먹어도 진짜 좋은 인연 따로 맞아 있더라고요. 맞아.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오늘 얘기를 많이 하네. 아니 내가 오늘 많이 너무 하네. 너무 공감하면서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네. 아니 오늘 다들 세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 부모님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좀 나는 일찍 알았다. 우리 최현호 씨는 혹시 부모님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저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5살, 6살 때 이제 두 분이 좀 이혼을 하시면서 할머니 손에서 좀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뭐 아버지는 저희한테 뭐 지원을 안 해주셨고 할머니가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 나가서 일하시면서 저 키워주시면서 소위 말하는 지하 단칸방 뭐 비 많이 오면 물 퍼다 날라야 되는 뭐 그런 데서 살면서 할머니랑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운동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하게 되면
뭐 등록금 이런 걸 다 이렇게 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맞다, 장학금을 받을 수 그래서 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보통 그러니까 운동은 물질적인 지원이 되는 아이들이 요즘에는 하는 그런- 건데. 그렇죠. 요즘은 반대로 지원이 많이 돼야지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작은 부분이라도 할머니한테 좀 이 도움이 되고자 시작한 게 이 핸드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할머니한테 이 짐이 안 되고 대학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좀 크게 생각했죠.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다 보면 충분히 길은 열린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좀 뭐 힘든 시기도 좀 있었어요. 포기를 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옆에서 항상 저를 돌봐주셨던 이제 할머니는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실 레나 씨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결혼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여자가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남자한테 시집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결혼을 이제 포기하고 있다가 레나 씨를 만났는데 자기는 다 괜찮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던 거죠. 잘 갔네. 네, 잘 갔어. 우리 이렇게 왔다 갔다. 어쨌든 저는 어린 나이지만 사실 아버지를 굉장히 좀 많이 원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이혼의 원인 중에 사실 아버지 외도였거든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래서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네. 그래서 네. 완전 멋있어. 네. 그래서 아내가 사실- 반대하면 수석 코치도 사실. 예, 그러니까 놀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싶고 그런 것들을 제가 다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 일단은 전 또 왜 울어 또? 너무 멋있어. 저런 남자 만나고 싶어. 아니 그거를 갖고 지금 하시는 게 되게 이제 표준 모형이잖아요. 네. 그 가장의 표준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부인은 불만이 없냐? 부인은 여전히 불만이 그 있어요. 불만이 있겠죠. 그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 자꾸 근데 감정을 깨요. 아니 근데 현호 씨가 이런 얘기하면 다 멋있다고 그러잖아. 뭐 꼴값 떤다고 그러지. 우리가 얘기하면 아유 야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 아니 사실- 뭘 꼴값 떤다 그러지. 해봐야죠. 아니 부모님 때문에 쓴맛을 알았다는 거에는 우리 조관우 씨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최현우 씨랑 비슷해요. 근데 할머니가 영양분을 잘 주셨나 봐. 그래도 키는 크고 알아서 잘 챙겨 드셨던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께서 단원들 이끌고 해외 공연을 많이 다세요. 한 번 가시면 3년 있다 오시고 이제 그다음에 오시면 또 득음하신다고 상 공부하셔가지고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 또 그 상황이 안 되면 그러니까 더부살이죠. 큰 집 가서 살고 고모집 가서. 예. 근데 다 그쪽도 이제 사촌들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우선이지. 제가 그거라도 또 젓가락 대면 눈치 먹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애늙은이라고 늘 저 눈치를 너무 본다고. 그것도 미움이라고 뭐 그런 눈치를 봤다가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애들이 이제 엄마가 사주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만 사주는 거예요. 친자식들만. 그럼 저는 안 사줘요. 그러면 먹고 싶잖아요. 먹고 싶으면 근데 그냥 먹으면 될 걸 뒤에 엄마 품에 뭐 누구라고 이제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걸 먹으면서 놀려대요. 약 올리죠. 예. 그럼 놀려대면 다 때려요. 다 때려가지고 이제 하도 맞으니까 그 집 식구들이 다 태권도 3단 만들어요. 두들겨 맞지 말라고. 그러니까 웃어야 될지. 쟤보다는 너희들은 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싸움도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태권도 3단 만들고 과외를 일부러 다 시키고. 공부도 많이.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큰 것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을 좀 했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